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이 아주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미국이 한 3일 정도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에너지를 다 받아서 연휴 끝나자마자 57포인트나 올라가더라고요, 코스피가. 외국인은 1조 1000억 넘게 사들이고 분위기가 아주 핫하고 좋습니다. 뭐 이럴 때 또 찬스를 잘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달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배당주 투자,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알아놓으시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요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금융소득, 이자랑 배당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잖아요. 뭐 임대소득 있고 뭐 이런 분들은 더 이제 쉽게 종합과세 대상이 되실 텐데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제 뭐 원천징수 15.4%로 종결되는 거죠. 소득세 14%에 지방소득세가 이제 10% 붙어서 1.4%가 추가되는 거니까요. 근데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,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연금 등을 이제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요. 이제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이다 보니까 배당주 투자는 뭐 종소세도 내야 되고 뭐하고 하니까 안 할래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그냥 차익을 그러니까 보고 하는 투자도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 이슈가 또 생기고 물론 요새 증권사에서 막 대신 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세금 신경 쓰는 걸 싫어서 안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이제 뭐 금액도 생각보다 부담도 안 되고 일단 또 이제 뭐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부분은 제외가 되겠죠.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ISA나 연금저축 IRP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종합소득세랑은 좀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소득들이 될 텐데 건강보험료에서 추가 납부 대상이 돼서 산정을 할 때는 이 분리과세에 들어갔더라도 연간 1,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계산은 합니다. 요거 뭐 이제 여기에 2천만 원이 안 된다고 쳐도 건보료 대상이 되나 1,000만 원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산을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넘으면 추가가 되고 뭐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또 1,000만 원 넘어가면 뭐 이렇게 감안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종합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얘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득 구간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.4% 이제 세율로 따져서는 이제 소득세는 14%가 먼저 적용이 되니까요.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과세 표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득 공제되고 뭐 등등등 빠진 다음에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뭐 5천만 원이라 해서 실제 소득이 5천만 원인 게 아니고 이제 뭐 세 전후로 따져서는 한 6천만 원, 7천만 원 되는 분이 이것저것 빼고 나면 5천만 원에서 요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15%를 받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15%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은 크게 염려할 게 없습니다. 이제 이미 14%를 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되는 금액이 거의 없거든요.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뭐 소득 공제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되는 또 항목들이 있고 이것저것 또 이제 빼주는 부분을 감안하면 거의 뭐 한 7, 8천만 원 돼도 낼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이제 뭐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한 7, 8천만 원 정도 배당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추가로 막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. 오히려 아까처럼 건보료가 이제 좀 겁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구간에 들어가거든요. 지금도 작년 소득 같은 경우도. 근데 아까 이제 한번 해봤어요. 아직 신고를 마무리 짓지는 않았는데 낼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오히려 환급 받을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뭐 그 애들 뭐 가족 공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니까 환급을 받게 되어 있던데 이걸 이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제가 받는 게 나을지 와이프가 받는 게 나을지 이제 뭐 따지느라고 아직 소득 신고는 안 했는데 이 구간에 들어가도 낼 게 별로 없다니까요. 이제 물론 여기에 제가 배당 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헤드헌터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일부 소득들이 있어서 들어가긴 한 건데 그래도 소득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. 배당주 투자자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거 통지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거 이제
인증서 해갖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딱 뜨거든요. 확정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. 예 하고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이제 뭐 조회가 다 됩니다. 우리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불러오는 숫자들이 다 뜨거든요. 그래서 그거 클릭만 하면 됩니다. 거의 확인만 하면 되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어쨌든 대부분 항목은 불러오기 해서 확인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다, 이 말씀 드립니다.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, 미국 주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 소득이 발생한 분 얘기하는 겁니다. 왜냐면 그 외국 납부세액은 지금 이 국세청, 우리 국세청에 이게 안 잡히거든요. 이제 그 부분을 발급 요청을 해야 되고, 금융 소득 자체를 한번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ETF나 CF나 뭐 이제 이런 게 조금 다른데, 국세청이 원래 이제 2월 달에 이 증권사들에서 송부를 하거든요. 원천 징수한 내역을. 근데 이 ETF나 뭐 이런 CF나 이런 거는 4월 달에 정산을 한번 합니다. 그래서 일반 주식은 그냥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외국 납부 세액 영수증만 주세요 하면은 이제 따로 띄워주니까 그것만 반영하면 되는데, 말씀드린 이제 이런 것들은 해외 납부 세액을 한번 정산하고 국내 세액을 정산하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, 미국 거 이리저리 따져보고요. 이건 안 내셔도 돼요 하고 이제 정산을 해서 반납한 다음에, 그래도 국내에서는 너 배당 소득 발생했으니까 세금 내 해갖고 국내에서 세금 정산이 돼요. 그래서 달러를 갖고 갔던 걸 다시 돌려주고, 그 다음에 다시 원화를 빼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, 통장에 갑자기 미수 금액이 뜨고 뭐 이렇거든요. 어쨌든 그래서 금융소득 내역서가 좀 변경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4월 말이나 5월 달쯤에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때 보내놓은 연말정산 기준의 소득 내역하고 이때하고 금액이 달라지거든요. 그럼 이 부분을 반영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바뀐 숫자로 이제 숫자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,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?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제 아까 여기서 국내 세액 정산하면서 원화로 세금을 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해외 소득도 해외 이제 납부세액도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은 빼갔는데 국세청에 이제 자료가 안 넘어가 있는 상태 걸로 정산을 하니까 또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. 또 세금 덜 낸대 이러면서 세금을 이제 추징을 당합니다.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하게 하려면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.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. 미국 주식 배당주 투자 많이 합니다. 뭐 등등 하시는 분들 요거 확인해 보시고요. 해외 주식 외국 납부세액 뭐 이런 내역서가 있습니다. 요거 이제 뭐 종목명 금액 나오고, 이제 이런 게 뭐 일반 종목들은 뭐 환급해 준 게 없어서 크게 뭐 이제 왔다 갔다 할 게 없고 그냥 마지막 요것만 확인해서 나중에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, 아까 말씀드린 ETF나 CF나 이런 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넣으시면 되고요. 종소세 그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이제 뭐 이런 거 쭉 그 따라서 블로그에서 넣고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. 거기에 아까 이제 앞 화면에서 보셨던 요 화면에 이제 원화 환산 금액 집어넣고, 이거 뭐 간단하게 쓰는 양식 하나 있어요. 거기에다가 써서 같이 나중에 첨부하시면은 요 금액도 빼줍니다. 이제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요거 빼주는 거라서 요거 낸 것만큼 돌려받을 거니까 이제 당연히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. 이제 배당주 투자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 세금 뭐 많이 내잖아요. 뭐 그런데 이제 물론 기존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은 부담될 수 있죠.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기존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자본 소득이 늘어나면서 내가 이제 이막을 뭐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느 정도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고, 이제 구조를 맞춰서 조절하면 되겠죠. 내가 급여 소득이나 이런 게 많을 때는 배당 소득을 늘릴 필요가 없을 거고, 이제 이런 게 줄어든 시점에 배당 소득을 늘리는 구조로 가시면 되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고, 생각보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다. 기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로 얼마 더 내는 거라서 그렇게 부담 크지 않으니까 일단 해보셔라, 이 말씀이고, 저는 이제 매년 환급 받고 있습니다. 작년에도 환급 받았고 올해도 환급 받을 것 같고요. 이제 얼마나 환급 받을지가 이제 제가 조금 이리저리 계산기 두드려봐서 유리한 쪽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.
그건 이제 사람 따라서 소득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, 뭐 가족이 많다든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겠죠. 하지만 뭐 그것보다 더 겁나는 건 사실 요즘 건강보험료다. 뭐 이제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,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약 8% 수준의 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. 이제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말고, 이게 뭐 7.09%의 장기 요양보험료는 뭐 어떻게 또 추가되고 뭐 하는데, 대략 8%라고 그냥 아시면 되고요. 이게 좀 부담되는 부분이긴 한데, 그래도 번 것보다 더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. 혹시 뭐 신고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무사한테 물어보시고,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한 것만 아니까,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아는 데까지는 달아드리겠습니다. 정확한 건 세무사에 물어보셔야 됩니다. 세무사한테 물어보시고요. 네. 이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참!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70%입니다. 구독하고 보시면 제가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